뉴스버스 이상현 애틀란타 개건 특파원 모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인 간첩 체포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 부정선거에 동원됐다는 이런 의혹들이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상현 특파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상현 특파원을 연결했냐면 이게 발단이 애틀란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발단에서부터 어떻게 확대 재생산됐고 그리고 유포 소스는 어디인지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가짜뉴스 내용 알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경기도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이 99명 있었고 이들이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이 됐다. 이런 가짜뉴스가 유포됐는데 굉장히 이게 확인된 뉴스처럼 돌아서 상당히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이게 커지자 어제 주한미군에서는 한국 언론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 주장은 완전 날조됐다. 거짓이다. 이런 입장까지 발표했고 선관위 또한 이 극우 뉴스 매체를 명예훼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 기자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 소식 들으셨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발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애틀란타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사건이 그 기사를 작성한 그 해당 매체 기자가 애틀란타에서 일했던 한인 기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애틀란타에서 발단이 된 건 아니고 이제 발단 도화선은 한국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한 시사 주간지에서 이제 지난 12월 24일 날 보도가 나왔었는데 수원에 있죠, 선관위 연수원이. 네네. 그곳에서 계엄군이 거기에 진입을 하면서 거기 있던 9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감금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그 보도 자체도 사실은 좀 오보였습니다. 감금된 건 아니었고요. 계엄군이 그 주차장에 있었던 건 맞다고 합니다. 저 국회와 조사 과정에서도 나왔고 계엄군 그 주둔 일지를 보면 계엄군이 그 선관위 연수원 주차장에 있었던 건 맞았는데 직원들을 감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CCTV로도 또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 들어가지 않았고 그냥 차만 계엄군 차량만 주차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오보였고 선관위 차원에서도 대처를 할 필요가 없어서 놔뒀더니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린 거죠. 선거냐고 민주당이 이런 거 조용한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중국인들 아니냐라는 이제 댓글이 달렸던 모양입니다. 그 기사에. 그랬더니 그 댓글을 보고 이제 좀 그 극우 유튜버들이죠. 한 150만 명 되는 구독자가 한 TV에서 중국 해커들이다 주장을 했고. 그 TV 얘기를 해도 되죠. 신인균 국방TV인가 그 유튜브 채널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네네. 이제 중국인 해커 아니냐라고 처음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게 해커라는데 라면 또 이제 어디다 기고를 또 했어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이분들은 원래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해당 매체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라고 이제 뭐 매체를 밝혀도 될 것 같은데 네. 스카이데일리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민경욱 황교안 그분들과 아주 친한 사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 기사도 많이 썼고 뭐 이름을 밝히셔도 됩니다. 그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자료화면 나갈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허 기자죠. 네. 그래서 친분이 좀 있었고 이제 그 기자도 이제 계속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이랄까 그걸 굉장히 기사로도 쓰고 그랬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애틀란타에서 기자할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틀란타도 있었고 워싱턴 DC에도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희한하게 한국 정치에 관심을 받고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 가서도 계속 그런 기사를 쓰더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애틀란타에 관련이 있냐고 얘기를 했냐면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보면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 유지예요. 여기서 동남부 연합회장도 하셨고 했던 유진철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현재 미국 동남부 한인연합회장을 맡고 계십니까? 그분이? 아니, 전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했었고요. 지금은 지난 2024년 선거에서 여기 공화당 하원 후보로 나왔어요. 네. 출마를 하셨었어요. 네. 하원은 그러니까 당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낙선을 했지만 이제 출마는 했었죠. 네. 공화당에서 좀 뭐 이렇게 잘 알려진 분이에요. 네. 한인 중에서는. 근데 이분이 그때 한국을 방문했던 모양이에요. 지난 1월 7일경에. 그랬는데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에 그 인용을 한 거죠. 미국 측 인사,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그 유진철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중국인 간첩 신문 과정을 안내했다. 그 정보를 줬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 그 특사라는 부분은 맞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확인을 해봤는데 네. 특사로 가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개인 자격으로 온 거겠네요. 한국의 정치 상황이 궁금하고 해서
네. 잠깐 방문했던 것이고 네. 한남동 관저 근처에 가서 보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요. 네. 본인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한국 정치인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특사로 둔갑하고 윤석열을 만난 것처럼 지금 둔갑이 돼 있네요, 뉴스는. 이제 중국인 간첩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왜 그 기사에 그렇게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의 소식통이라고 해서 미국에 무슨 좀 소스가 필요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다 사실이 아니고요. 그 기사에 허겸 기자의 기사에 유진철 후보 이름이 실명이 등장하나요?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기사를 아직 못 봤는데. 유진유라는 이제 미국 이름으로 나오는데 네. 영어 이름이 유진유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하네요. 그런데 네. 특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윤석열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특사인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른 소스를 보면 다 정통한 미군 소식통? 네. 그리고 사이판에서 만난 정통한 미국 정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 소스만 봐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데다가 그런 이제 미국 관련돼서 그런 좀 신뢰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마 유진철 회장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네. 그건 허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어디에 나와서 부인을 했습니까? 유진철 씨는? 여기 한인회 행사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이제 직접 그렇게 말도 했고요. 그럼 실제 이제 그 원천 소스가 사라진 셈이 돼버린 거네요? 소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소스 있죠. 중에 한 명. 거기 그 나머지 밝혀지지 않은 미군 소식통이라는 것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부분 제가 기사를 어제 나온 기사도 보면 복수의 소식통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소식통이지 소스가 없어요. 그렇죠. 실명으로 나와 있는 소스가 이제 부인을 한 상태니까 네. 나머지 익명 소스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그 쓴 기자만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해 준 복수의 소식통 그리고 정통한 소식통. 근데 이건 취재 소스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국내 정보 소식통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기사를 쓰면서 그리고 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달 정도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구체적인 소스가 구체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혀 소스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확인된 소스로 등장한 유진철 씨는 부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 자체도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사잖아요. 네. 중국 국적의 아무리 간첩이라지만 중국 국적인 사람들을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것도 주한 미군도 아니고 일본으로 압송을 했다가 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또 미국으로까지 네. 체포해서 갔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국제 관례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제 나온 그 기사 보면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는데도 본지 자기들 기사가 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냈는데 사실이 아닌 기사인데 공식 입장을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네. 전혀 허위인 기사에 무슨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마치 확인된 기사인데 중국 정부가 반응 안 하는 것처럼 했는데 가짜 뉴스에 어느 정부가 대응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네. 선관위에서 이제 그 부인을 하고 네. CCTV까지 공개를 하니까 이제 또 다른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 선관위 연수원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다. 다른 건물에 외국인 공동시설이 있다. 네. 선관위 운영하는 중에. 근데 그거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외국인 시설이 아니고요. 2020년 그 코로나 당시에 그 선거연수원에서 안 쓰는 건물이 그쪽에 연수원 건물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임시 수용소 있죠. 네.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의무 격리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네, 그 당시에 그 무증상 해외 입국자들 임시 생활 시설이 전국 어디 각지에 다 조금씩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선관위에서 예, 그렇죠. 그 선관위에서 그게 아니라고 증거를 대니까 네. 선관위 연수원이 아니라 네. 안 쓰는 그 건물에서 체포를 했다는 건데 그 건물은 원래 안 쓰는 건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뀐 거잖아요. 지금 말이 많이 바뀐 거죠. 외국인 공동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코로나 때 그렇게 잠깐 썼던 거고요. 네. 그 당시에도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그 건물에서 중국인들이 선거 조작을 했다고 또 그때도 똑같은 주장이 있었어요. 선거 부정.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가짜 뉴스 무책임하게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유포가 돼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기사가 올라오면 아까 그렇죠. 이 뉴스를 언급하면서 단독 기사가 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확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과 선관위에서 어제 주한미군 입장 내고 선관위도 입장을 내서 고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까지 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가짜 뉴스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 선관위 쪽에 그 자료를 요청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겠죠. 재밌는 거는 윤석열 측이 이런 가짜 뉴스에 기대가지고 헌법재판소의 내용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요. 네. 이제 이런 가짜 뉴스 만들면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네. 그걸 다시 또 다른 조그만 미디어에서 받고 네. 이러다 보면 이게 정말 진짜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이거를 보도하는 사람도 저는 사실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클릭 수나 네. 이제 뭐 슈퍼챗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거기에 호응하는 지지자들은 간절한 거죠. 왜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밖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미국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고 믿으니까 너무나 간절한 뉴스예요. 그 네. 사람들,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클릭팔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 게 금방 트럼프 얘기 나왔는데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해 줄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종교적 그 어떤 믿음처럼. 근데 그 애틀란타이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좀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택도 없는 왜냐면 얘기죠. 네, 이게 뭐 내정이고 지금 트럼프가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이 탄핵 사태에서 말을 안 한 이유가 네.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런 막 지금 그런 소리가 퍼져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한국의 문제를 거론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네. 자기도 그런 선거 부정 주장으로 인해서 의회 폭동도 있었고 자기도 계엄령을 발령하려다가 장군들의 반대로 못했고 이제 한국 얘기를 꺼내는 순간 취임 전에 자기한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취임식에서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취임식 끝나면 바로 뭐 윤 대통령을 도와주겠다라는 또 소문까지 퍼졌었잖아요. 아니, 의사당 난입한 게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그래서 상기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많이 됐는데. 못 꺼내죠. 그래서 취임식 때도 한마디도 못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슬쩍 내란 했던 의사당 난입자들 전역자들을 사면해줬어요. 사면했죠. 근데 이제 네, 저는 그 발표 안 하고. 부분이 굉장히 이쪽 법원 습격한 난동자들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려가 되거든요. 네, 뭐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믿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트럼프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인 거죠,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힘없는 권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아니, 윤석열은 이미 아웃된 사람인데 뭘 윤석열을 상대를 하겠습니까? 뭐 구해준다고 해도 뭐 실효도 없고 네. 지금 새로 이제 등장할 권력하고 상대해서 트럼프의 가장 이제 마지막 남은 목표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뭐 우크라이나도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이 좋을지 생각할 겁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유화 분위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좀 효과를 낼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권력이 누가 될지 그것을 고를 지금 상황이지 지금 다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뭐 손을 내밀거나 구원해주거나 이런 건 정말 망상입니다. 누가 봐도 그게 상식적인 거죠. 뭐 미국에서 현지 정치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취임한 거죠. 네, 취임식 했습니다. 거기에 몇 시간 지났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했으니까 거의 한 8시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네, 정오 12시부터 이제 미국 수정헌법에 네. 20일 정오부터 대통령직이 인수되니까 딱 그 시간에 선서를 했고요. 네. 지금 8시간 정도 됐는데 벌써 행정명령을 거의 100개 정도 내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국하고 관련된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한국하고 관련된 건 거의 없고 이제 이민 문제에 관련된 게 많고요. 그거부터 국경 차단, 국경 보안 조치부터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먼저 했을 것 같아요. 했고, 네. 그다음에 불체자 단속해서 수백만 명을 내쫓겠다. 모든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거는 보편관세 이 부분하고 인플레이션 네, 그렇죠. 감축법 폐기 뭐 이런 거였을 텐데 그런 관련된 행정명령도 나왔나요? 관세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네. 바로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취임사에서는 말은 했어요.
관세를 비롯해서 미국으로 모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네. 아직 구체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아마 그렇게 빨리 또 정책을 내놓기는 좀 본인도 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지금 당장 뭐 의회 제가가 없으면 폐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행정명령으로는 풀 수 없는 사항입니다. IRA 폐기 이 부분은요. 네. 만약 이게 폐기되면 이게 우리 지금 그 전기차나 이렇게 진출해 있는 미국에 투자한 그 대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에 네. 거의 8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놨는데 네.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빨리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행정명으로 될 일은 아니다. 어떤 법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의회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자기 지역구에 그런 전기차 공장이나 배터리 공장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통과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 방미단 한국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서로 트럼프 만나면 한국 상황을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꺼내고 자신 있게 꺼내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그 방미단하고 트럼프하고 만났다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소식 아니요. 있나요? 사실 이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요, 외국 정상도 부르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180년 동안 외국 정상도 초청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처음 초청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또 이제 극우 인사들이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몇 명 불렀어요. 그리고 해외 정치인은 원래 초청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와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을 만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의원들 페이스북 같은 걸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미국 내 인맥이.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수당목 권한대행은 SNS로 트럼프 취임 축하를 했어요. 아마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그냥 SNS를 그냥 날린 것 같아요.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네. Making the Aliens Great Again, 그러니까 마가 흉내를 내서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축하한다는 걸 트위터에다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연이 아직 힘없는 사람하고는 통화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네네. 여기 와서 이제 그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왔잖아요. 네.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도 왔고 조정훈 의원도 왔고, 그래서 제가 누굴 만났나 봤더니 마크 번스라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만났다고 이제 서로 이제 페이스북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조정훈 의원은 백악관 수석으로 내정됐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마크 번스라는 사람은 목사고요.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엔도스먼, 그러니까 선거할 때 도와주긴 했지만 핵심 인물도 아니고 네. 백악관에 자리를 받은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대단한 트럼프 측근을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하원 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떨어진 사람이고, 하여튼 그래서 아마 미국 내 인맥이 좀 너무 좀 허술하지 않나, 한국 그 의원들의. 그런 좀 그렇겠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트럼프 옆에 이제 인맥을 파고들긴 좀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 좀 새 정권이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워풀한 사람들끼리 좀 얘기를 해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여기선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속된 말로 광만 팔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속은 없고 예산만 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취임식에는 참석한다는 것은 그 취임식에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상현 특파원도 초청장을 받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녀왔어요? 연방 하원 의원. 네. 근데 그게 이제 가려고 하고 봤더니 비행기표도 너무 비싼데다가 가면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실내에서 하는 바람에. 가서 그냥 돈만 쓰고 오는 거라. 네. 구경도 못하고 오는 거라. 한국 의원들도 어느 체육관에 들어가서 2만 명 들어간 체육관에서 봤다는데. 캐피탈. 트럼프가 온 게 아니라. 네, 캐피탈로 오는 아레나인가 거기 말씀하는 거죠? 예, 그 2만 명 들어간 데서 봤더니 거기 그냥 큰 TV를 중계해주는 데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워싱턴 DC까지 갈 수는 없어 전 포기했는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거지,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예산 자기 돈이 아니고 예산 국가 돈 쓰고 가는 거니까 가서 여기 와서는. 그런가요? 예, 거기 잠깐 거기 참석했다가 와가지고 트럼프하고 마치 뭐가 있었던 양 또 광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이게
취임식이 그런 외교회장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순수한 축하의 자리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네네. 취임했으니까 종종 미국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으네요. 네, 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